자녀한테 사업자금이나 집 살 때 보태주려고 그냥 빌려줄게 이런 명목으로 자녀 계좌로 송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 자료인데요, 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다수의 판례는 차용증과 같은 형식이 갖춰져야 되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이 돼야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이거를 빌려준 거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하고 국세청에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자녀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국세청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훈구 세무사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선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 증여 추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같은 매우 가까운 가족 간의 자산 양도는 그 자체로 증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증여 추정, 직계존비속. 쉽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주면 이건 기본적으로 증여다. 아무리 말로는 빌려주는 거라고 해도 서류가 없다면 이건 무조건 증여라고 보게 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을 무죄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너가 증명을 못하면 이거는 증여다. 너가 증명 못하는 거래는 증여로 간주한다.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 추정이랑 같이 나오는 말이 입증 책임이란 말인데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네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척 하면서 증여하는 거 아니야? 진짜 돈 빌려준 거면 너네가 입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납세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입증하라는 책임을 지우는 거죠. 여기서 국세청이 뭘 크게 중요하게 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진짜 빌려준 거 맞아? 서류 있어? 차용증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부모 자녀 간의 돈거래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가 진짜 갖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순히 차용증 썼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 이자율인 4.6%는 잘 지키고 있는지, 이자를 안 줘도 되는 최소 금액으로만 빌려줬다고 했을 때 자녀가 실제로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금을 계속 갚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이 계속 지켜보고 또 사후 조사까지도 끈질기게 추적하기 때문에 차용증 쓰고 빌렸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갚기도 잘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현금으로 갚았다, 그래서 입증할 서류가 안 남아있다, 이렇게 현금으로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더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또 상환일 같은 경우도 차용증에 적어야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것도 적어야 되죠. 이거를 무슨 60년 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 분들도 다 사람이시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까요? 이걸 인정을 해줄까요 과연? 이것도 절대 인정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가족 간의 돈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된다. 차용증 잘 쓰고 돈도 잘 갚아야 된다. 그래서 차용증을 한번 저희가 실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차용증 하나 띄워주세요.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차용증을 접근하실 때 제일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제3자랑 돈 빌려줬을 때 뭐를 꼭 확인할 건지 알고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언제 돈을 빌렸고 언제 갚을 건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변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변제할 거면 어느 계좌에 언제 줄 건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인 차용식 양식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얼마의 금액이 적정하냐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월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 원리금 상환하는 이 조건에 부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200만원, 300만원 버는데 5억, 10억씩 빌려서 원리금 상환하겠다, 이건 약간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용증만 쓰면 다 되냐? 그건 아니고, 자녀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녀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세후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50% 이내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차용증 작성할 때 많이들 실수하시는 항목들이 뭐냐면, 이 변제 기한을 무리하게 길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기준이 없기는 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제3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기간을 무작정 10년, 20년으로 두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5년 이내로 설정을 하시고 나중에 5년 뒤에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갱신을 하든 재계약을 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자율 부분인데, 법에서 정한 이자율이 4.6%라고 해서 내가 얼마를 빌리든 무조건 4.6%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억 원 정도의 금액은 무이자로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도 얼마든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면 세무사님과 상담 받으셔서 이 이자율을 문제가 안 되는 최저치로 설정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차용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플랜을 짜드리냐면, 요즘에 자금조달 계획서 할 때 이 수도권 이상 아파트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 금액이 만약에 2억 이하다 혹은 2억 초과해서 일부 이자를 수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금액 이자율까지 설정을 해드리고 이 부모님의 이자에 대한 소득 신고까지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이 차용증 작성하는 걸 한번 봤는데, 이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한번 보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여공제 5천, 그리고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1억,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보면서 무이자로 최소 2억까지는 받을 수 있다까지 세팅이 됐죠. 그럼 1인당 3억 5천이 세팅이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쪽 집에 다 여유가 있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기본값이 7억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주당대 최대까지 받을 수 있다 플러스 6억이 되겠죠. 기타 신용대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1억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팅된 자금만 14억인데 여기에 지금 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개인의 신용 상황이나 집안 상황에 따라서 이 금액들은 오르거나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치를 가정했을 때는 이 차용증으로 그 정도를 할 수가 있고, 혹여나 부모님이 여유가 더 되신다? 2억 이상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또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공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받으시면 일부 수수료가 좀 나오기 때문에 또 좀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그 당일의 날짜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작성하신 다음에 서로 간에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날짜를 좀 특정하게 해놓는다면 별도 수수료 없이 근거를 좀 남겨놓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용 행위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저희는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해서 국세청이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지, 이자는 적정히 지급하고 있는지를 볼 거고, 만약에 1, 2년 지나서 그 소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된다, 그러면 당초 차용 행위 자체가 부인이 되니까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환하는 거에 대한 스케줄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담을 받다 보면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얼마를 꼭 해야 된다, 누구는 안 해도 된다 말이 많은데, 이 세무사님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얼마가 됐든 무조건 상환 기록은 떠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즘 대출도 제한하고 하면서 부동산 취득할 때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준비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준비나 그 사후 스케줄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택 취득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용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요건 잘 챙기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엑스퍼터 노년점 성수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